안녕하세요. 뇌균형 용서 장원입니다.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원인에 발생하는 이제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으로서요. 자폐 스펙트럼을 포함하면서 전체적인 스펙트럼 장애인 뭐 ADD라든가 ADHD, 특장애, 학습장애, 발달장애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으로 인한 심리 행동 문제 때문에 자폐는 생기는 것일까? 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자폐 스펙트럼으로 통합된 자폐증은 사실은 1943년 심리학자 레오 캐너에 의해서 처음으로 정의되었고요. 1944년에는 호주의 소아과 의사 한스 아스퍼거에 의해서 자폐와 비슷하지만 언어적 표현이 가능한 아스퍼거 증후군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한스 아스퍼거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가족 간 때로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연결되는 유전적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구 방향은 유전자와 자폐증의 연관성을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처음에는 이제 기대됐으나 그 당시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의 여파와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적 불가항력 심리 이론, 저희가 얘기하는 뭐 인간의 본성을 무의식적인 개념에서 원인과 결과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예상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이드의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받은 당시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자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특히 어머니가 아이를 차갑게 대하거나 혹은 제대로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는 원인에 따라서 자폐 아동들이 생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냉장고 어머니 학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심리학적 배경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자폐 스펙트럼은 심리적 혹은 행동적 장애라는 믿음이 팽배하고요. 그리고 심리적 혹은 인지적 치료를 통해 행동 수정을 하는 행동인지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동들이요, 왜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뇌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보다는 그러한 증상 또는 행동을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 심리학적 배경의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행동인지 치료는 1980년대에서 이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폐와 관련된 뇌과학의 실체가 초기 단계에서 뇌와 관련된 여러 사실을 반영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양육으로 인한 심리 행동 문제가 아닌 자폐는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폐 스펙트럼 원인이 심리적 혹은 행동적 배경 때문이라는 시료를 바꿔놓을 만한 논문이 발표된 것은 1981년 영국의 심리학자 로니 윙 박사에 의해서였습니다. 1980년대니 실상 얼마 되지 않은 거죠. 로나 윙 박사의 논문은 자폐 스펙트럼 원인을 행동심리학적 관점에서 국한해서 보지 않았고요. 아스퍼거 박사의 관점처럼 유전적 연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윙 박사는 논문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의 변형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확인시켜 이 논문은 지금까지도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연구자들은 자폐 스펙트럼에서 유전적 측면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결국에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학계에서 유전적 원인을 인정했다는 것은 자폐 스펙트럼이 더 이상 행동장애나 부모의 양육 문제 혹은 심리적 요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원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적 원인의 한계가 일부 치료나 전문가들에게는 자폐는 뭘 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비극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된 거죠. 이렇게 자폐나 발달장애 치료 관점에서 이런 아동들의 치료는 원인 치료가 아닌 사회 적응 치료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희망과 기대는 저버린 채로요. 유전적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최근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다른 스펙트럼과 유전자에서 비슷한 성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유전자가 발견된 9명의 환자에게서 ADHD 환자들에게 있는 유전자가 똑같이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특정 유전자들은요, ADHD 증상을 발현시키는 영향력이 강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데 ADHD 아동들은 적어도 공황장애, 행동장애 또는 언어장애 중 한 가지 이상의 중복적으로 나타나면서요. 그리고 자폐증 아동의 30%에서 한 80% 정도의 ADHD가 공존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ADHD 아동들의 20%에서 한 50% 정도는 자폐증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포함하여 ADHD, 공황장애, 행동장애, 언어장애가 유전자 형질을 공유하는 것은 특정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어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유전자 형질을 가지고 있는 뇌 구조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잘못이 되었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전자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뇌기능신경학에서는 ADHD, TIC, 발달지연 자폐증 등의 질환을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정의해왔습니다. ADD, ADHD, 강박, 아스퍼거 증후군 등의 정신 혹은 발달 질환들이 공통적인 뇌 기능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원인은 같지만 다른 증상으로 해서 발현되는 이유는 뇌 기능이 저하된 부위가 각각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발달 단계에서 각각의 단계들마다 그 상태가 지연되는 시간 역시 다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DSM-4 정신진단 체계에서요, DSM-5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폐증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보가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 정보들이 제가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